예, 2부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데 오늘은 최근 내란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에 앞서 먼저 각 신문 일면과 주요 사설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법개혁안에 대한 각 신문 기사 제목인데 경향신문 일면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 한겨레 민주당 TF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 5년간 수임 금지. 한국일보 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사법개혁안 발표. 동아일보 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 중 9명 외부 추천. 대략 보면 경향신문이 이것이 이제 대법원 사법개혁안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일면 기사에 담았고요. 한겨레, 한국일보, 동아일보는 사실관계를만 이제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되고 퇴직 대법관 5년간 수임 금지 뭐 이런 쪽으로 했었고요. 보수 언론 특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사법행정위 13명 중 외부인 7, 9명 힘 빠진 대법원장 불보듯. 그리고 조선일보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외부 인사가 법관 임명 좌우, 남미 동구권 독재 정권과 같은 방식. 이 따옴표로 한 거는 한 변호사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권력 입맛 맞게 판사 배정 가능 위헌적 시도. 이것도 제목에 뽑았는데 이거는 한 고법 판사가 말한 겁니다. 예, 이렇게 언론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부 김용현의 변호인들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계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성, 권우현 변호사들을 법원행정처가 어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 이하성, 권우현 이거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거 저희 뉴스 브리핑을 지금 다 대한변협과 그 대법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냈던 내용 그대로 하루하루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발 조치까지 해야 된다. 고발 조치해야 된다. 재감치해야 된다. 예, 재감치해야 된다. 재감치해야 된다. 했다 재감치. 재감치 이후에 고발 조치해야 된다. 고발 조치.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에서 징계까지 해야 된다. 오늘은 징계해야 된다. 오늘은 그럼 징계가 남아 징계를 해야 되는 거네요. 모든 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 상식에 따른 절차 진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당연한 거고 이제 좀 정상 국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짧은 의견 한번 제시하고요. 이하상 그리고 우리 권우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권 변호사들이다. 이권 변호사. 네, 이권 변호사. 이하상, 권우현 이권 변호사들인데요.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혹시 법무법인 자유서울 아십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유서울. 약간 이제 우파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네, 거기에 사실 우리 유승수 변호사도 거기 소속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때 두 변호사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하상 변호사는 그 자율 서울에 소속되어 있고 67년생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울대 법대 카르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씨와는 연수원 23기 동기고 그리고 지금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어요. 20대 대선에 국민혁명당 전 자유통일당이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강훈 목사랑 제일사랑교회에서 법률 대리인도 했고요. 태극기 집회에도 나갔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뭐 정강훈 목사와 한 시대를 사는 게 영광이다라는 취지의 광화문 집회 올라가서. 네, 맞습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이번에 뭐 엄청난 사건, 마치 사법의 모욕 사건에서도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도 계속 이 이런 발언을 했었죠. 뭐 별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검사.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장본입니다. 권태호는요. 나이는 저희 권우현 죄송합니다. 권 씨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러면서 조금 졸고 계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주십시오. 네, 저는 하호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권우현 변호사는 80년대생입니다. 성대 법대를 나왔고 변호사 5기에 해당하고요. 변호사 시험 5기에 해당합니다. 로스쿨. 네, 맞습니다. 이분은
그냥 저는 변호사라기보단 유튜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그때 몇 번 말씀드렸던 진격의 변호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 내란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증인의 뭐 조력자 뭐 이런 형태로 가겠다고 난동이라고 소란을 피웠는데 네. 이분들 지금 왜 이러는 건가요? 이게 지금 김용현 장관한테 그러니까 의뢰인인 김용현 장관한테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일단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날만 400만 원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400만 원 벌려고 그걸 하진 않았을 예. 400만 원을 벌려고도 하죠. 큰 거죠. 훨씬 더 크게. 네, 그것도 그거고 실제로 이 유튜브 자체가 화제가 되면서 알고리즘으로 널리 퍼져나가거든요. 널리 퍼져나가면 이하상이 누군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네. 심지어는 이제 이 알고리즘을 타고 한겨레 TV에서도 퍼져나갈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들이 노리는 건 이하상 변호사나 이 권우현 변호사가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지켜보면 알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가 이하상 변호사를 이야기하면서 김용현 장관한테 내가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랑 권우현 변호사가 TV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걸 보고 저게 변호사가 맞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법정 안에서의 변호사라는 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정도면은 저건 변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동이나 강연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저거는 진짜 본인들이 얘기하는 시정잡배 같은 그런 태도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본인들이 지지자한테 쏘구되고 있다. 정확하게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아주 영리하게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데 네. 본인들의 세상 안에서는 본인들이 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원래 이하상 변호사가 이하상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뭐 천주교 뭐 누구 이름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아주 유명한 복자,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와 관련이 돼 있는 전하상이라는 분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본인은 이하상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만큼 자기는 그런 순교를 굉장히 숭상할 정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변호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다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적 사명을 스스로는 그렇죠. 갖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 난동 사태를 두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들이 다 그렇죠. 이 예. 정광훈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 난동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물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묶음으로 다 엮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 사법 시스템을 단순히 말로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하상 변호사나 이 권우현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가서 말하자면 실질적인 물리적인 폭동까지도 선동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요. 네, 그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우리가 2부에 다루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게 진격의 변호사들이라는 그 유튜브를 좀 네. 봤어요. 그거 보기 힘드셨을 보기 텐데. 어쨌든 간에 봤는데 빠져듭니까? 전혀 빠져들진 않는데 거기 보면 이게 있어요. 이분들이 11월 19일 날 한덕수 재판장, 이진관 재판장에 있는 거기 가서 약간 이렇게 이게 우리 그 증인으로 나온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조력하라 뭐 이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요. 이게 지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나간 게 아닌가. 네. 이게 애초에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지를 받은 게 아닌가. 이 플랜을 짜고 간 게 아닌가. 그리고 왜냐하면 그 진격의 이거 보면 그걸 많이 볼까봐 걱정되는데 네. 진격의 변호사 그 유튜브를 보면 쇼츠하고 이게 법정에서 했던 것들을 짧게 자신들이 변론하면서 이제 막 잘했다는 식으로 그걸 막 많이 해놓고 그리고 이게 그 보고 이제 법원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11월 11일 날 유튜브에 보면 이게 있어요.
법원에 가면 인적사항 얘기 안 합니다. 네. 그 얘기를 11월 11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인적사항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 판사를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게 선선히 뭐 얘기하라고 다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다 그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하나 끈끈이 저항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한 거구나라는 거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댓글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이게 김용현 장관한테 도움이 됐느냐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부분도 네,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거 뭐 괜히 좀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희도 다 압니다. 이거 김용현 장관님하고 다 상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님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판단이 빠르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라고 해서 김용현 장관이 그때 날 때 이렇게 쌍따봉을 했다고 하니까 이분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지금 다 계획이 돼 있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일종의 좀 투쟁 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각자들이 영웅을 네. 만들고 그거 영웅의 뭐 지도에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예전에 운동권 그 얘기하면서 뭐 빨갱이 새끼들이 뭐 이게 인적사항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착해서 그걸 다 얘기하고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를 자꾸 무시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김용현 장관하고도 다 얘기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작전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뭐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그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다 완벽한 계획으로 계획에 하는 건데 따라서 한 저는 거지. 빨리 이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빨리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때 신의 한수, 신혜성 유튜버가 그렇죠. 이번에 최근에 정강훈이 배우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빠르게 처벌을 하고 더 이상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결론을 내시면 어떨까요? 그거 보시면 빠져들어요. 아니 빠져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진행자님이 거기에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빠져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초경찰서가 이분들을 수사를 하잖아요. 네. 이 진격의 변호사를 보고 그 날짜를 보고 이분들이 이거는 미리 계획을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해요. 네. 철저하게 계산돼 있고 철저하게 역할에 따라서 계획하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우기 전에 그 증거로 다 확보를 해서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진행자님이 보시고 진술한 것도 증거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방금 지웠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증인이시고. 네. 80년 광주 폭동을 얘기하면서 80년 광주 폭동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서부 자유항쟁. 서부 자유항쟁, 서부 자유투사들도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분들 다 나중에 국가유공자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시나 지도 그리고 로드맵 같은 걸 짜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지금 법정을 무대로 지금 이제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이제 그 이런 언어 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오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이분들의 세계가 있는 거고 이분들은 만약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확신범 같고 확신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들은 국민의힘에서 거기서 극우의 영향력이 최대치로 발현되는 것이 이분들의 정치적의 목적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도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손을 잡든 어쨌든 극우 세력들이 계속 힘을 받아야지 이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 지금 진행되는 거는 이진관 재판장이 감치 재집행해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초경찰서가 이제 법정 모독하고 이제 명예훼손 수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 감치는 당연히 재집행이 될 것이고 특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서초경찰서의 법정 모욕죄로 고발을 사건은 저는 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형이 네.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 정도 법정 모독이나 이런 정도는?
모욕죄의 형량은 사실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벌금이 가능하고 뭐 이번에 초범인 점이 있지만 엄중한 사항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또 직업 자체가 변호사 직군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계획적이고 고의면 악질이잖아요. 범죄 죄질이 굉장히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벌금이나 실형보다 네.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서 이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그렇죠. 더 이상 법원에, 그러니까 법정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변호사 자격은요. 저희 집유이사 그 실형이 나오면은 자격이 박탈됩니다. 실형이 나오면 박탈돼. 네네. 정직안으로 박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품위 유지 문제가 있고 법원 자체에서 변호사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한 건이기 때문에 그냥 꽤 중징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이분은 감치가 되더라도 네. 그거를 영웅적인 활동으로 포장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중계를 하겠죠. 본인이 감치되는 순간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또 슈퍼챗과 함께 이제 또 호응을 막 받겠죠. 그러면서 또 선동을 또 할 거고요. 예, 그게 저는 그 안에 지금 모든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사협회가 어떤 조치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변호사협회도 뭐 다른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그 변호사의 조력권 얘기를 하던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거 아닙니까? 징계해야 하는 거냐 네, 아니냐. 네. 뭐 또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걸 가지고 징계하지 말자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한변협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 정도도 발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변호사로서 조력하기 위해서 왔습니다까지만 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그 법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쫄지 마라. 그리고 그 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안 하고 말하면은 뭐 집행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했던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변호사 조력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내려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너무 경징계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법원의 위상과 법원에서의 그런 신뢰 문제는 정말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하상 변호사가 이름을 바꾼 거 아까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알려지기로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뭐 알려지기로 그렇게 알려졌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 하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하자면 성직자 순교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럼 본인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네. 징역형을 살거나 이런 것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나는 역사에 복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또 선동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뭐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마지막으로 네. 역사에 복무하는 사람이 막 이진간 이놈 죽었어 막 진간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이런 말을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역사에 빚진 자들의 품이 있는 대화들이지 이거는 모욕입니다. 그냥 쌍욕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견 방송을 하니까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도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탤런트 이순재 씨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늘 우리 곁에 친근한 모습으로 머물렀던 분위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고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이순재 씨가 1934년생입니다. 한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1956년부터 활동하셨고 60, 70년대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인은 당시 동년배인 신성일처럼 그렇게 빼어난 미남도 아니었고 박노식처럼 액션스타도 아니고 뭐 이대근 씨처럼 그렇게 건장한 체구를 가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보면 오히려 이분은 1990년대 이후 이렇게 노년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더 활동폭이 넓어졌고 또 우리들한테 더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경우입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쌓이면서
점점 이순재를 만들어 나간 거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늘 진중하고 무게 있는 연기를 하다가도 72살에 시트콤에서 코믹 연기를 하고 80살에는 꽃보다 할배에서 배낭여행을 가고 그리고 90살에는 한국방송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순재처럼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고인을 기억할 때 늘 기억하는 것이 성실하고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분 그리고 제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후배들한테도 늘 겸손하고 자신이 선배라고 내세우지 않고 늘 촬영장에는 가장 먼저 오시는 그런 선배들로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더 추모하고 더 존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뷰리핑도 이제 시작입니다만 성실히 새로운 도전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한나 변호사님, 하영 기자 두 분 같이 인사드리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